enjoyable talks on the Korea's emerging technologies and economy. BizTech Brunch. It begins now. 안녕하세요. KDI 김동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IT 칼럼니스트 이효훈입니다. 연구원님, 저는 요즘 이런 로봇이 하나 집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 게을러지는 것 같으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꾸 잠만 자고 좋아하는 것만 읽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애가 옆에서 공부해, 운동해, 건강해져야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잔소리를 해주는 기술이 없을까 하는 그런 꿈을 좀 많이 꾼답니다. 이 웨어러블 기기가 코로나19와 함께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연 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5%요. 예, 우리나라의 무역협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e헬스 전략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 40%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도 조금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국은 유럽에 비해서 성장률이 아직 낮은 편인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유럽보다는 조금 성장이 더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벤처 기업들을 움직임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기업들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비상장 기업들을요. 다른 국가하고는 달리 요 헬스케어 쪽엔 아직은 유니콘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한계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진짜 아쉬운데요. 아무래도 이 의료나 어떤 개인정보에 관련된 규제가 좀 엄격한 편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의료 관련 유니콘들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AI has been actively applied to the field of smart healthcare. And AI-based analysis solutions have especially been in the spotlight. 의료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의료 현장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이제 의료 영상이나 아니면 의료 정보들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들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인공신경망을 적용을 하여서 학습을 하여서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렇게 이미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기술들이 요즘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IBM 같은 회사네요. 이렇게 저희 시연자분이 방금 AI 솔루션을 가지고 폐병변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이게 의사분들이 보시는 UI입니다. 이 인공지능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대략 15초에서 20초 정도의 시간이면은 16가지의 폐병변을 저희가 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히트맵에 보면은 50 이상이 되면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 인공지능이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 분석 같은 경우가 지금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The AI solution can analyze the 16 types of lung disease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본 솔루션 같은 경우는 대뇌 피질 두께 분석 솔루션으로 이제 치매를 진단하거나 예방하거나 미리 방지를 할 때 이렇게 활용하는 솔루션인데요. 치매 두께 측정 같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이제 좀 편차가 크고 이제 측정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솔루션은 그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분석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솔루션입니다. 환자의 분석 결과를 의사 선생님이 확인하시면 이 환자의 설명해 드릴 때 예를 들어 지금 이 민트색 영역에 환자 부분의 피질 두께가 많이 얇아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편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화면에서는요, 이것도 역시 이제 환자의 뇌를 기반으로 62가지 영역에서의 각 피질 두께뿐만 아니라 에이트로피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히트맵의 형식으로 보여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 장의 사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얇게 잘라진 수십에서 수백 장의 사진을 이어붙인 그런 모형이거든요.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웨어러블 기술은 물론이고 이 AI 기술이 굉장히 헬스케어 시장에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인공지능이 미래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 이세돌 구단의 알파고 사태 이후로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나 어떤 기대감을 동시에 갖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교육이나 아니면 금융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의료 분야 역시 여기에 버금가게 굉장히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붙여서 원격 의료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원격 의료 시장. 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예. 전 세계 시장이 약 44조 원 규모로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규제라는 장벽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의료계나 정부 모두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상 진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자 처방이 이루어진다거나 이처럼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우리 의료계도 조금씩 폭을 넓히고 있어서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추이를 자세히 지켜보면 좋겠죠. 몸 자세가 좋으시네요. 좋네요. 예. 저렇게 여기 헬스 스마트 밴드로 개인을 인식한 다음에 동작을 자동 인식해가지고 기록을 해주는 그런 건가 본데요. 지금 PT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데이터도 다 모아주고. 축적을 하고 네. 있고요. Smart Gym refers to the personal training system that is provided by AI-based exercise equipment instead of human trainers. The AI system can provide information on the physical movements of individuals and optimal exercise intensity. 이거는 역시 동작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센서를 부착해서 모션 움직이는 센서네요. 거네요. 예. An IoT sensor which can be used as a VR device when attaching it to general exercise equipment has been developed. And it provides a variety of interesting and more realistic VR contents. 손떨림까지 측정을 해주네요. 이거는 가급적 측정할 일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균형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활 운동을 저렇게 AR, VR을 활용을 하네요. 네. What is more, wearable medical devices that can provide customized electric stimulus to users have been developed. 동작 인식 센서. 이것도 재활에 쓰는 센서인가 보죠? 저 예전 보통은 여기서 그 재활 치료사분이 옆에 붙어서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을 동작 인식 통해서 직접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저기 전기 작업도 같이 주는 것 같은데요. 치료도 병행하는 거군요. 네. And a 24-hour monitoring service is provided to the patients with heart diseases. 심박수 측정을 하고 있네요. 요즘 저거는 실제로 이게 손가락을 대고 심박수를 체크하는 그런 건가 본데요. As it can provide diversified services, including the analysis of electrocardiogram and biosignals, it is expected to lead the growth of the self-healthcare market. 그 시절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센서 기술들도 그렇고 이 새로운 기술들이 헬스케어 시장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이미지를 인식하는 게 나를 인식해서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내 움직임을 인식해서 앞에 있는 모니터에 뭔가를 반영할 수 있다. 이러면 좀 저렴하게 재활 운동할 수가 있거든요. 편하게.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하는 걸 보면서 정말 좋은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플 때 병원을 찾으면 이미 늦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좋은 기술들이 예방의학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셀프 헬스케어 관련해서 기술들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셀프 헬스케어가 요즘 굉장히 큰 트렌드죠. 전체적으로 의료 자체가 병을 고치는 거에서 병을 예방하자라는 쪽으로 옮겨온 지는 좀 오래됐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홈 트레이닝을 하면서
실제로 AR, VR 기술을 도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 정부의 노력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헬스케어 분야에 민간 투자가 약 10조 원 규모가 투자되려고 하고요. 와, 10조 원. 네. 게다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약 1,800억 정도 규모가 네. 형성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30%나 증액했다고 하니까요. 예. 해당 분야의 발전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실험실에 머물러 있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코로나19가 멱살 잡고 끌어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로 얘기하신 것처럼 위기가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새로운 기술과 경제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